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희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김찬희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최순애 평론가가 안 계셔서 네.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사안이어서 네. 예, 이슈 인터뷰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참 이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가장 그 큰 이슈는 이 북한에 피격당한 우리 공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놓고 또 이 남북 당국 간에 뭐 엄청난 좀 물밑교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주고요. 네. 좀 전에 김효연 교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10월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한반도의 또 변화도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떠세요? 부소장님께서는 이번 사안을. 아이고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예. 이 비문장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은 뭐 현 반인권적 반인륜적 만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죠.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고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다들. 네. 북한의 이제 문제는 또 문제고요. 우리 내부에 좀 문제점들도 좀 잘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이 시신 훼손 첩보가 온 게 22일 오후 10시 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 그 다음날 오전 8시 반이니까 물론 정보의 신뢰성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에게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잠정보고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문제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그날 오전 1시 20분에 종전선언 유엔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물론 첩보의 신빙성을 따져야겠지만 심각한 사태니까 좀 연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연기를 못했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문의한 결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예. 이 관련 첩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장관은 참석 안 하나요? 네네. 그래서 이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 이걸 연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 이 사태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 추석을 앞두고 막 그냥 하루가 다르게 지금 뭐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이 사과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이 뭐라고 했는 걸 좀 종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사과가 좀 이례적이죠. 이런 저도 식으로 상당히 놀랐어요. 예, 급작스러운 사과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뭐 계몽군주의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외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AFP, AP가 뭐라 했냐면 한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반북 감정이 고조되자 이를 진정시키려는 그런 자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효연 교수도 좀 전에 그런 네네.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단합된 모습이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소리 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예. 여기 나오셔서 북한이 전 세계적 비난을 피하려고 사과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같은 유명한 언론들이 남북 관계 파탄은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과거와 달리 느꼈다는 거. 네. 뭐 느꼈다는 점을 과거에 비교해서 볼 때 절양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세계의 흐름에서 볼 때는 매우 심각한 사태다. 이걸 오히려 거꾸로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남북 공동조사를 이제 제안해 놓고 있는데 네네. 뭐 전망을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와 함께 제안한 게 이제 군사통신선의 재가동. 이런 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하고요. 맞습니다. 예. 뭔가 예. 네, 북한이 그날 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답변했냐면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 요거는 이제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네. 이 북한 당국이 안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 유화적인 태도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동시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지만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광고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NLL 문제죠. 예. 공동수사단이 NLL을 넘어오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안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사실 NLL이라는 것은 사실 국경선으로 보기에도 여러 가지 애매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늘 서해가 예. 그래서 충돌의 우려가 크잖아요. 예, 종전에 이게 획정이 된 분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남아있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됐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친서가 오고 갔다는 것이 이번에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도 사실 안 알려질 뻔한 거잖아요. 네네, 안 알려질 뻔했죠. 9월 8일과 9월 12일에 친서와 답신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얘기는 그런 라인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과 이 좀 문제점으로 볼 때 물밑 접촉을 통해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선언처럼 남북 평화 프로세스는 가긴 가야 돼요. 네. 힘들어도 가긴 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좀 더 원칙적이고 세밀한 대북 태도가 필요하다. 예.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면 정부가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국민의 지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 점을 잘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남북 고위급 접촉과 공동조사위 구성을 해서 진상규명도 하고 북한의 책임자도 처벌하고 네. 재발 방지 대책도 반드시 세워줘야 우리가 남북 평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을 남북한 고위 당국자 모두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민주당 정태호 의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정태호 의원은 이 남북 공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좀 긍정적으로 네네. 바라본 반면에 좀 더 전문가죠. 동국대 북한학과 김효영 교수 좀 전에 인터뷰한 거는 약간 가능성은 좀 낮고 다만 이 군사통신선이 다시 한번 재가동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사건의 이 진상을 정확히 밝혀내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북한이 어떻게 말을 했다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방어할 것이 아니라 예. 북한의 태도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어떤 단결된 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정치인부터 좀 자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일단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계몽군주 리더십. 뭐 과거의 북한의 지도자와 예. 좀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점을 부각시키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또 거꾸로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이 북한 함정을 격파했어야 된다. 이건 또 오바라고 봅니다. 오바. 정의당답지가 않아요. 예, 자극한다고 해서 예.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또한 한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전문을 감격해 읽어주는 모습은 노예 같았다. 군인 출신이죠. 네. 이건 또 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 각 예. 정당 세계와 관계된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오버하는 것 자체는 자기를 이렇게 부각시킬지 모르겠지만 네. 이 문제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 이 부소장님이 네. 지적해준 이 세 분의 워딩이 네. 많이 좀 오버돼 있어요. 네, 오버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네. 그런 면이 강한 것 같고 네. 지금은 차분하게 진상 규명에 네. 좀 이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네. 사실 민심이 지금 좀 흉흉해졌어요.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많이 힘든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금 다들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는 그래도 조금은 뭐지 좀 이제 풀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하나 이제 걱정거리가 또 있는 게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이 개천절에 이제 보수단체가 이제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서 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차량 시위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토요일 2시에 이미 예고 차량 집회를 했죠. 예. 예고편 같은 걸 했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서 거기서는 추미애 장관 사퇴를 요구한 거죠. 사퇴를 네. 하면서 이제 차량 행진했는데 여기 이제 5개 장소에서 예. 각각 9대 이하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갖고 총 30여 대의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금 10월 3일에서든 이제 원래 계획은 정경련 회관 여의도에서 시작을 해서 광화문 광장을 지나서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로 행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국민한테 매우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예.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각 구간마다 9대 이하로
차량 행진을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마치 이제 토요일 날 예행 연습했듯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이제 경기도 수원에서 예. 차량 행진 형태의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죠. 이 분당의 이 시민들이 정부의 신혼 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하라는 차량 시위를 집회를 신고했는데 예.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린 거에 대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내렸는데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원의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김태규 현직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 93조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조항에 차량 시위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직접적 규정이 없다. 경찰이 이제 네.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으름장을 놨죠. 네네. 예. 으름장은 놓을 수 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게 차량 시위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맞습니다. 왜냐 우리가 광복절에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 8.15 집회 때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으로 가을, 겨울이 오면은 이 트윈 패닉이라고 해서 독감과 이 코로나19가 함께 나타나는 맞습니다. 굉장히 위기,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예고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걱정이 막 큽니다. 이 어떤 선에서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한다거나 일체의 의사 표현을 이렇게 막는 거는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번에 우리 8월 29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4만 명이 코로나19 규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거든요. 많이 모였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냐면 진보건 보수건 가리지 않고 극우파 시위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극우파가 4만 명이나 베를린시에 모인다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시위를 내부를 들여다보면 네. 주로 나왔던 구호가 예. 존중, 리스펙트, 민주주의, 자유 이런 식의 구호를 갖고 했거든요. 예. 다 극우파가 아니고요. 실제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독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있다. 이 점을 우려하는 그냥 건전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천절 차량 시위를 사실 반대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면허 정지를 시키겠다. 취소를 해야 된다. 견인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으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그렇죠.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천 봉쇄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예. 드라이브 스루는 허용하되 뭐 차를 몰고 나온다든가 하면서 막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막 튀어나와서 뭐 기습 시위를 한다든가 거기서 뭘 외친다든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그 당사자들도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거라는 것을 자각을 하시고 꼭 지켰던 드라이브 스루의 원칙을 지키고 가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각이 약하신 것 같아요. 자각이 약하지만 이런 시기에서 네. 자기도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예. 자기들의 의사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플랜카드를 차량 앞뒤에 붙이고 드라이브 스루만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게 헌법의 기본권도 지키면서 국민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절묘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4075님이요.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 답답한 마음을 멋진 가을 하늘이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진 2장 올려주셨고 부소장님 얘기가 맞다고 또 부연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이래저래 좀 이 우울한데요. 네. 좀 다들 건강을 생각하면서 또 추석을 맞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소장님은 어떻게 추석 명절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우울한 게 많을수록 이렇게 좀 즐거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 플랜카드 하나 보신 것 같아요. 그 예. 불효자는 옵니다. 예. 원래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가 있죠. 그거를 아주 유명한 옵으로 바뀌어갖고 정성군 공무원이 만들었다 그러죠.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이번엔 굳이 안 와도 된다는 네, 얘기예요. 오는 게 불효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의 건강도 지키고 예. 우리의 어떤 건강도 지키고 예. 국민들의 어떤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단합된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불효자가 되지 않는 거. 예. 저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지나고 나서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영재연구소 대한 김찬희 부소장이었습니다.